반갑습니다. 행정담당 장혜정입니다. 지난해 1월 2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때까지만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우리 곁에 머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로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은 우리 지역에서는 12명까지 가능해지지만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건강한 11월 되시기 바라며 11월 1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엑스포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째죠. 52만 명, 50만 명은 넘은 것 같은데 이제는 폐막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폐막식은 철저하게 고생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그분들이 주인공이 좀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즉 자원봉사자분들, 해설사분들, 스태프분들, 공무직 공무원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또한 강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끝나자마자 인사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비하고 마무리할 시간은 배려해 줘야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챙겨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행정과장님은 항종욱 국장님과 정영랑 소장님과 의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끝나는 다음 날 언론 브리핑도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관람객 절대 부풀리지 말고 수익금 또한 마찬가지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티켓을 미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단 한 장이라도 강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장 사용은 불가하지만 혹시 사용 못한 분들을 위해 언제까지 연장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과별로 좀 보고를 받지 않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제가 과별로 사항들은 제가 쭉 한 번 다 챙겨봤는데, 이제 군정혁신 같은 경우는 유스호텔 건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발전소 주변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왜 그린파워에서 돈을 내고 완공 후에 고성군에 기부 체납하는지, 우리는 군유지만 제공하면서 고성업체만 참여하게끔 만들었는지,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왜 공유재산 관련 서류를 의회 10월 달에 보냈는지, 숙박업 지부가 행정에 어떤 것을 요구해서 상생협약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문조사한 내용 등을 좀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좀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칭찬받아야 할 일인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기획감사 담당관님은 기획감사관실의 역할이 좀 뭔지 고민은 조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도나 중앙의 정책 방향이나 흐름, 타 시군들의 우수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우리 실가 부서에 자료도 좀 제공해 주고 또 더 지원해 줘야 될 것은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 다양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기획감사 담당관실은 조금 더 현실의 흐름에 맞는 부서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고민, 이거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행정과장님은 하반기에 정부 포상이 있다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도지사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고생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런 판단 기준이나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행정과 내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고생했던지에 대한 판단과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고민해 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이번 주에 아마 지역자원시설세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것 때문에 행안부 일소위 박지혜 위원장 실은 가지 못하고 다른 위원들 비서관을 만난다고 하던데,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돼서는 아마 충남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쪽에 전국에 50% 정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주가 되지 않더라도 박지호 일소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산 계신 분이고 저희들과 관계들이 좀 이렇게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 역할들은 충분히 고성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은 토요일 날 경남 사회복지사 대회였습니까? 정말 고생하셨고, 그때 제가 감사패를 받았는데 그 감사패를 왜 받느냐 이종수 지회장에게 물어보니까 특별히 잘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고생해서 하면 의뢰해 주는 것이니까 특별한 의미 부여는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많이 좀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농담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쭉 뭐 내용들이 많던데, 그 주말에 우리 실버놀이 지도사 분들 역량교육 하는데 갔지 않습니까? 이제 70개 마을 회관마다 이분들이 다니시는데, 마을 회관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일주일에 이분들이 오시는 날만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전혀 오지 않아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이분들 덕분이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교육하면서도 철저한 방역 설계 하니까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더 고마운 것은 이분들이 마을의 어르신들 뵈러 가면 빈손으로 못 가는 모양입니다. 음료수나 요구르트를 다 자기 돈 가지고 사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그래 이런 역량 강화할 때도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좀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은 필요하다 싶고, 끝나고 아이갓 에브리싱 청소년센터 온에도 같이 이렇게 간 거죠. 이제 그 카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이 많던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사가 되어야 거기서 일하시는 장애인분들 월급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지나가시면서 필요하시면 좀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교육청소년 과장님도 안 계신데, 그날 우리 헬로윈 데이입니까? 청소년센터 온에서 행사를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5월 달에는 가면 무도회도 하고 10월 달에는 부스터 온, 또 이번 할로윈 데이 이 행사까지도 하는, 정말로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교육감님과 학부모들 소통 간담회를 한다고 하던데, 그 자리에서 학부모님들 애로사항을 좀 잘 청취해서 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교육청소년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군민 1,000명 대상으로 1,000원 영화 관람이 있던데, 이것도 홍보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고성은 전국에서 가장 값싸게 영화를 보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 전혀 안 되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 백수연 씨가 CGV 담당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그것이 감동을 받아서 고성도 1,000원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국 과장님, 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좀 쳐다봐 주이소. 우리가 이제 체육진흥과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이유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숙박업소나 요식업소, 거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저한테 하나 가져왔던 제안은 제가 참 좋은 게, 영화나 드라마를 고성했으면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TV로만 봤던 연예인들을 직접 고성 국민들이 한번 보고 그분들과 티타임도 하고 저녁도 국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은 정말로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체육대회는 그런 부분을 좀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를 고성에서 더 많이 찍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챙겨내 주는 것, 이건 이제 김영국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은 오늘은 안 계신 거죠. 이제
가리비 축제 주말에도 가리비 판다고 고생하셨는데 그 해양수산과장님한테는 거기는 보니까 행정직도 있고 시설직도 있고 수산직도 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잘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들끼리 의논해서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녹지고원과는 이제 산불과의 전쟁의 시대인 거죠.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도 좀 이렇게 용역 발주하던데 멋진 작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주말에 했던 그 우리 고용위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음악회는 이영호 과장님 그쪽 부서였습니까? 아 문화관광과였구나. 연예인협회와 예총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산도 그러면 문화관광과 쪽으로 받은 겁니까? 예.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 이렇게 이제 축제는 흥을 좀 돋궈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흥을 돋궈야 되는데 꼭 군수라고 해서 인사를 시키면서 분위기를 돋구는 것이 아니라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축제나 음악회나 이런 데는 인기 없는 저희들 같은 정치인들은 좀 빼버리면 더욱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이건 잘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 과장님? 우리 다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못 부른 노래 한 곡 부르고 내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다른 행사는 이제 군수나 의장님이나 쭉 가서 인사하는 것은 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국민들을 위한 축제 분위기에 굳이 이 인기 없는 이 행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근엄하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다른 시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성군은 한번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싶습니다. 그래 그 말씀 드렸고 도시교통과장님 안 계시지만은 이제 도시재생 준비를 송악마을과 해야면 이렇게 하는데 준비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 과루 쪽에 예전에 주차 문제가 좀 많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나름대로 대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는 과루의 주차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의논할 수 있도록 건설가는 읍면에만 가면 전부 다 건설가일만 가져와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건축개발과가 지금 남해마을에 LH 110세대 11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하던데 그죠? 이것도 한번 홍보는 좀 잘해 주시고 여기에 LH가 공사를 하는 과정이 되면 지역업체가 잘 참여가 좀 안 되던데 이것도 좀 다양하게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 건지 시작할 때부터 좀 같이 좀 고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LH는 협력업체들이 다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업체는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업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한번 챙겨봐 주시길 좀 바라고 농촌 우리 정책과장님은 안 오신 거다 그죠? 새시장의 동방장 모텔 철거도 11월 달에 하는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것도 좀 빨리 철거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과는 이제 지금 공무원들이 다 바쁘지만은 실제로 일손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참 많은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과가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좀 빨리 끝나네. 축산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 축산 ICT 좀 속도 내시는 것 그리고 AI 없는 고성군 만들도록 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농식품유통과는 이번 주입니까? 경남 여성 농민회 4개 시군에 125분 정도 오신다는 걸로 이것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소는 상조강과 상하수도 사업소는 이번 주에 제가 한번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장날에 이영호 과장님 제가 오전에 한번 시장에 한번 나가볼 수는 있습니까? 과장님 일정은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은 메모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너무 빨리 끝나네. 군수님 제가 한 말씀. 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아까 행정계장님도 담당 말씀드리는데 오늘부터 그 사회적 거리 일상생활이 많이 변화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만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오늘부터 변화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언론을 통해서도 주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차에 걸친 방역 종치 완화입니다. 11월 1일부터 서민 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를 등을 고려하여 6주 간격으로 단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고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은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실시하던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다중 이용 시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업시설 운영시간을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하나 유흥시설만 1차 개편 시까지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며 2차 개편부터는 전면 해제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시설, 즉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연습장, 목욕장업은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용할 시에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목욕장업은 1주간, 그 외의 시설은 2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실시합니다. 즉 고위험 시설 출입 시에는 반드시 접종 증명서 또는 PCR 검사 등을 제출한 분에 한하여 입장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계도 기간 이후 그 점검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집회입니다. 2차 개편 시까지는 접종자 플러스 미접종자를 포함할 시에는 100명 미만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또 접종자 플러스 PCR 검사자만 참여할 시에는 50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500명 이상 시는 관할 부처의 승인 후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행사를 추진할 부서에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그 가장 궁금하신 사적 모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수도권은 총 10명까지이며 그 외 지역은 총 12명까지 허용됩니다. 3차 개편 시는 모두 해제됩니다. 식당, 카페 등에 한해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그 12명 중에서 4명 그 이상이 미접종자일 경우는 허용이 안 됩니다. 4명까지만 허용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완화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가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입니다. 아직도 접종하지 않은 분들과 부스터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여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간 영국, 싱가포르 등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환자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찾은 새로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내의 마스크 착용, 실내 시설의 주기적 환기와 더불어 적극적인 PCR 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이제 500명 이상 행사는 관할 부처에서 결정한다라면 이 관할 부처가 저희들 군을 의미하는 겁니까? 부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중앙의 담당 부처하고요. 그럼 요청 군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군에서 요청을 하면 관할 부처는 이렇게 승인을 웬만하면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말인즉슨 군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판단해도 맞는 겁니까? 거기서 이제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걸 이제 그 책임 군에서 지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500명 이상 행사도 군에서만 인정하면은 중앙부처도 거의 승인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다, 그죠? 예. 실제로 이제 11월달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거죠. 완화를 하면서 이것이 더 확대가 많이 돼버리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첫 주에 이제 4주는 지금 허용되고 2주는 점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6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11월달 한 달은 더 좀 조심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완화되는 만큼 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죄만 이해도가 떨어지는가, 다 이해됐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보면 다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우리 담당 부처과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혹시 꼭 하셔야 될 게 있으면. 없으면 예, 제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 언론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군수와 의원들 간의 싸움으로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고생한다였습니다. 모 언론은 고성군 파당 정치를 규탄한다였는데 어느 순간 제가 국민의 행복보다 당을 위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정말 참 비참했었습니다. 옛날에 파당 정치로 인해서 임진왜란, 정류재란을 겪으면서 무관 백성들은 무참히 도륙당하고 일본까지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했던 우리의 조상들 생각이 납니다. 1637년 1월 30일, 이건 제가 참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조가 삼전도에 굴려가 아마 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아마 파당 정치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도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파당 정치의 한 장본인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 정말 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은 고성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난 항상 국민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며 살아왔는데 국민 여러분, 이제 다시는 제가 뭐 잘해왔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아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리 마련해 주시면 제가 직접 의회로 찾아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저에게 요구한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상길 의원님에게도 부탁드리면 의원직 사퇴서는 좀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리 미우면 의회에서 저를 지적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제가 잘못한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저 또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친구보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땐 그래도 같이 고성을 걱정한 다정한 친구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군수원을 평생 할 것은 아니지 않나요? 세월이 조금 지나 모든 거 내려놓고 친구로서 멋지게 지냅시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수의계약 전반에 관한 조사, 특히 제 동생과 관련한 조사는 계속하십시오. 저희들 삼형제 욕 듣지 않고 살아왔고 항상 주변 분들 이해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뭘 잘못한 것이 있는지 결과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2018년 6월 당선증 받으면서 모두 다 했던 이야기. 고성은 당이 필요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자고 했던 그 말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년에 군수가 누가 되든 의원이 누가 되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군수할 때, 의원할 때 고성이 제일 발전했고 국민들이 가장 행복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의원님들 또한 저와 생각이 같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더 잘 모시고 더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저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시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간부회의가 25분밖에 안 걸린다 그죠? 이 보고받고 했으면 1시간 정도 됐을 건데 이렇게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